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오페라. 오페라를 모르면 음악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정도로 오페라는 음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엄청난 지식을 가져가실 것이며 누구와 음악 이야기를 할 때 자존감 팍팍 상승 개런티. 심각하게 음악 공부하시는 분은 전부 메모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오페라의 어원은 라틴어 오푸스에서 유래된 것이며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곡가들의 그 작곡번호 앞에 오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같은 오푸스에서 나온 뜻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아리아, 오라토리오, 칸타타, 소나타, 협주곡, 교향곡 모두 오페라 양식에서 나왔다 하면 놀라시겠죠? 음악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쇼팽도 처음에는 전통만 따랐지만은 이 오페라를 알고 나서는 와우, 바로 이거야, 오페라의 모든 답이 있었군 하며 대입법의 대가 바흐와 이탈리안 오페라 작곡가 발리니 딱 이 두 사람만 파고들어 화성 배치법과 오페라를 완전 정복한 후 녹턴 스케르초, 에튜드, 폴로네이즈, 프렐류드, 소나타 등 마스터피스를 막 쏟아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말 피란체에서 경제를 움켜쥐었던 메디치 가문이 쫄딱 망할 때쯤 배부르고 등 따신 귀족 출신 예술가, 음악가, 문학가, 철학가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메라타입니다. 이들은 고전을 사랑하면서도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아르스 누에보 파들이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아르슈툴리오의 실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슈툴리오라는 아이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여보게들 뭔가 좀 우아하면서 최대한 단순한 음악을 만들 수 없겠나? 이거는 음악을 듣기도 힘들고 치기도 힘들어. 카메라타에 두 명의 괴짜가 나타났습니다. 자코포 페리와 줄리오 카치니. 이들은 사회문학에 능한 예술 비평가, 성악가, 작곡가, 교육자였습니다. 알겠소. 그놈의 다성음악인지 대위법인지 복잡한 이론 다 쓸어버리고 그냥 솔로 보이스에 궁짝 반주만 넣겠소.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모노디입니다. 화성이 나오기 시작한 13세기부터 바로크 시대 초까지 몇백 년 동안 그 사용된 다성음악은 파트의 그 멜로디만 다른 게 아니라 가사까지 다릅니다. 갑돌이는 알렐루야, 돌쇠는 God has mercy, 춘삼이는 Lamb of God 모두 다른 가사와 멜로디로 동시에 불러댔고 각 이 보이스들의 불협화음에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음악이론 대위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곡을 했기 때문에요. 머리가 나쁘면 이 작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노디 양식이 소개되자 바흐, 핸델, 텔레만, 라모, 스칼라티 모두 박수를 치며 다성 음악 때려치고 모노디 스타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라모는 이 모노디를 위해서 트라이에딕 티어리, 즉 사마 이론이라는 이 논문을 발표해 화성을 분석하게 만들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할 수 있는 이 바소 컨티뉴어를 소개하였으며 베니스의 성 마르코 성당의 악장 그 몬테베르디는요 모노디로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을 작곡하여 베니스의 오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피란체의 카치니는 레 노베 뮤지컬을 출판하자 이 많은 작곡가들은요 성악 기법을 기악곡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모노디의 고음을 부르지 않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성은 교회 음악을 부르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떼내고 변성기를 없앤 카스트라토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가로 이들은 교회로부터 아주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자코포 페리는 최초의 그리스 신화를 그린 다프네라는 오페라를 썼으며 앙리 5세의 결혼식 때 오색 찬란한 불꽃놀이를 팡팡 터트리며 에우리디체라는 오페라를 궁전 마당에서 공연하자 귀족들은 모두 흥분했습니다. 와, 우리도 집에서 오페라를 공연하자. 이때부터 돈 많은 귀족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이 오페라를 유행처럼 이렇게 공연하기 시작했고 베니스에서는 1637년 최초의 산 카시아노 오페라 하우스를 건설하였으며 비발디는 거의 100개나 되는
베니스풍의 오페라를 작곡하게 됩니다. 오페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적 솔로로 노래하는 아리아, 둘째는 대사를 노래하듯 이야기하듯 부르는 레치타티보, 셋째는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를 반주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아리아는 솔로 가수가 주어진 캐릭터의 그 감정 표현을 최대한 기교 있게 표현하며 노래하는 것이며, 주인공을 프리마돈나 아닙니다. 프리마라는 뜻은 으뜸, 돈나는 여성이죠. 아리아를 부르는 이 주인공 남성은 프리모 우오모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오페라의 요소는 노래하듯 말하는 레치타티보입니다. 제스처와 함께 이 스토리를 노래하듯 말하는 것이며, 레치타티보도 이 아리아와 같이 반주를 동행하는데, 이 반주법에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레치타티보 세코와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 레치타티보 세코라는 것은 줄리엣 어찌 독약을 먹은 것이오 구구궁쿵쿵. 오케스트라가 대사를 절대 방해하지 않고 잠자코 있다가 이 대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받아쳐서 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는 레치타티보가 노래하듯이 말하는 동안 계속 같이 반주를 넣어주되, 이 정확한 가사 전달을 위해서 절대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아닌 기악으로 조용히 반주를 하며 바소 컨티뉴어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소 컨티뉴어란 3화음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며, 화성으로 다양하게 반주를 이렇게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아리아 노래 부분을 에피소드라고 하며, 오케스트라가 이 아리아 에피소드를 메아리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을 리트로넬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나즈트의 사랑의 묘약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 Una fruttiva lagrima 띠리리 이렇게 메아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리트로넬로라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와 이 고전파 시대 컨체르토 들어보시면 리트로넬로가 천지입니다. 하다못해 소나타, 판타지 모두 리트로넬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페라에서 아리오소는 또 뭡니까? 아리아인지 레시타티보인지 아리송하게 작곡된 부분을 말합니다. 보통 아리아와 레시타티보의 사이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피아노 악보에 아리오소하고 써 있으면은 아리송하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노래하듯 자유롭게 치라는 뜻이며, 보통 이 주제가 변할 때 다리 역할을 하는 트랜지션 역할을 하죠. 아리아는 다카포 아리아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카포는 또 뭡니까? 두 개의 다른 주제를 맞춘 후 다시 처음 주제로 가되 살을 좀 붙여가지고 A, B, A 다시 형식을 말합니다. 바흐의 아들 C.P. 바흐는 오페라에 쓰이는 다카포 아리아 형식을 기악에 적용시키면 대박이 날지도 몰라. 그는 A, B, A 다시 형식을 제시부, 발전부, 제음부로 부르며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을 만들어 올바른 피아노 연주법이라는 책을 1753년에 출판한 후 비엔나에 소개를 합니다.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클라우, 클레멘티, 듀색, 베토벤, 너도 나도 와우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을 사용하여 소나타, 협주곡, 교향곡들을 작곡하기 시작, 고전파 양식으로 아예 눌러앉았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을 사용하던 낭만파 시대에도 에튜드, 왈츠, 폴로네이즈, 환상곡 모두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을 써서 음악의 질서를 준 것입니다. 오페라 오프닝이 사용하는 프렐류드는 바로크 음악 기악곡이 새로운 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크 시대 스윗이라고 불리는 모음곡, 알레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와 파르티타 모음곡, 영국, 프랑스 모음곡 등의 이 오프닝에도 프렐류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흐는 평균율에서 프렐류드를 후가와 짝을 지어가지고 각 장단조로 이 반음계를 구성해서 작곡했으며,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아예 오페라처럼 아리아를 처음부터 오프닝으로 시작하며, 반음계 판타지 D 마이너는 레지타티보 하고 아예 써놓았습니다. 판타지로 오페라틱하게 연주하시오 하고 기뜸을 준 것입니다.
모두 오페라를 모방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이 피아니스트들도 이것을 모르고 그냥 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들의 세력에 눌려서 울상이 되던 이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도 교회 오페라를 당장 만들자. 오라토리오, 칸타타, 메시아가 종교 오페라로 등장하였고, 놀랍도록 획기적인 것은 이 바로크 시대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예전에 전혀 없었던 이 성가곡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컨트라 팍툼으로 구성된 찬송가입니다. 컨트라 팍툼이란 라틴어 컨트라 파체레가 이게 어원이며 세속 음악 선율로 종교 음악을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세속 음악, 교향곡, 오페라, 국가, 챔버 음악, 민요, 가곡들의 이 멜로디를 이 성악곡으로 컨버트한 컨트라 팍툼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성부로 구성된 독일 코랄 형식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동안 찬트는 가장 중요한 이 메인 멜로디를 칸투스라고 부르며 다성 음악에서는 가장 낮은 성부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코라는 반대로 모노디처럼요, 멜로디가 가장 꼭대기에 배치되고 이 나머지 보이스 3성부는 멜로디를 서포트하는 화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페라는 고전파 말에요, 음악이 아주 획기적인 영향을 또 줍니다. 그동안 형식에만 이렇게 치우쳐 있던 기악곡의 절대 음악이 오페라처럼 스토리를 가진 표제 음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에 영향을 받은 이 다켄, 라머, 릴립, 비발디 같은 이 작곡가들에 의해서 표제 음악이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그리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전파 시대 나폴레옹이 출현, 프랑스 혁명으로 사회와 이 정치에 큰 변화가 일면서 계몽주의와 이 문학적 영향을 받은 이 베토벤은 전통 양식을 가감히 부수기 시작하였고, 영웅, 사랑, 인간의 감정 등을 직접 기악곡에 문화적으로 표현한 표제 음악이 베토벤에 의해서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농부의 춤곡이었던 폴로네이즈가 쇼팽에 의해 혁명적인 에튜드로 변하고, 괴테의 파우스트 스토리가 리스트의 에튜드에 들어가며, 교향곡을 한 악장으로 만든 교향시는 오페라처럼 스토리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쇼팽과 리스트는 이 오페라에서 노래하고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레치타티보를 기악곡의 장식음으로 이렇게 길게 표현, 이것을 피오리추라라고 합니다. 모두 오페라를 모방한 것이죠. 그럼 피란체의 카메라타들은 오페라를 그냥 우연히 생각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대 그리크 시대의 비극 공연은 양반들을 위한 공연이었습니다. 귀족이나 왕족들의 죽음을 영웅으로 나누는 게 서사시적 합창대회로 시작되었으며 트레고이데아라고 이렇게 불렀고, 희극 공연은 성 밖에 사는 미천한 자들을 의미하는 코모디아, 지금의 코미디 조상이죠. 오페라도 양반 상놈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영웅이나 귀족들의 비극을 다룬 오페라 세리아, 귀족들의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베니스와 나폴리의 뱃사공들이 즐겨 듣던 코믹한 이 서민들의 희극은 오페라 부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귀족들이 상놈들의 이 오페라 부파를 더 재미있어 하자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처럼 짧은 코믹 희극 오페라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페라에 의해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피리만 입에 물어도 남자를 유혹하는 마녀로 취급했던 여성들이 성악가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페라 광이었던 루이 14세는 중세기부터 이어오던 그 마녀 사냥을 멈추게 했고, 베니스에서 피에타 수도원에 그 여고아원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키던 사제 비발디는 수많은 오페라 가수들과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배출시켰습니다. 베니스의 성마르코 성당의 악장이었던 몬테베르디는 이탈리아의 서정적인 그 노래 마드리갈로 춤추며 노래하는 아리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발레 오페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귀족들 여러분, 귀족들 중에 상놈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귀족 인구조사에 들어가며 귀족으로 판명난 분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입성할 수가 있어. 루이 14세 귀족 인구조사서. 귀족 판명을 받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안 가면은 상놈이 되는 것이니 안 갈 수가 없죠.
루이 14세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며 귀족들을 베르사유 도시로 다 이동시켜 놓고 발레 오페라를 귀족들을 위한 공연으로 만든 후 그들을 감시하면서 음악을 정치와 권력으로 이용했습니다. 낭만파의 끝자락에 가서는 바그너에 의해서 오페라가 단지 그게 극적인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는 이런 목적이 아닌 사이콜로지컬한 이슈를 다루며 비주얼 종합 예술로 발달시켰고 연극, 발레, 브로드웨이, 영화, 뮤직 비디오까지 탄생하게 되죠. 6000년의 음악 역사에서 음악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최고로 많은 음악 양식과 형식을 탄생시킨 위대한 오페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